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기자님, 오늘 키워드는 그 어느 때보다 각각 색이 뚜렷한 것 같은데 고민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가 굿캅, 배드캅. 캅이라면 경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노래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피하시는군요. 네, 겉으론 굿캅, 속으론 배드캅, 로보캅, 투캅스, 바로 그 경찰입니다. 한때 전국적 이슈였죠.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이어서 새로운 경경 갈등? 네, 이렇게 불러야 하나요? 이게 제주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이요, 도의회 앞에서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근무복 차림의 경찰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경찰법 개정 이후에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을 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그제 제주도의회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이게 왜 충돌을 했는가 알아봤더니만 바로 조례안 때문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과는 달리 제주는 최초 자치경찰 운영의 예외를 인정해서 별도 조직으로 존치하는 대신에 조례를 통해서 제주 자치경찰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업무와 정원 등을 국가경찰과 조율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20명 가운데 자치경찰은 8명인데 국가경찰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들을 수 있다라는 권고적 표현이 처음에 마련된 것도 이게 국가경찰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두 기관의 협력이 절실한데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양측은 이 권고적 표현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일단 국가경찰의 입장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요.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서 경찰 사무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고 제주의 자치경찰단이 별도로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표현 대신에 들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하고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옳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두 기관의 팽팽한 기싸움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도의회 입장이 꽤 난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조례안은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이 도의원들 역시 굉장히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서로 좀 통 크게 양보해라, 합의해라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영식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협력하고 설득하고 이게 좀 그런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왜 양측은 모두 자기 입장만 넣기 위해 혈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를 좀 약간 꾸짖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요,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임의 표현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을 했고요. 실무협의회에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도 포함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라는 이런 출석 규정을 신설해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네, 조직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배드캅보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굿캅이 더 많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배탈 날라, 어떤 소식인가요? 예, 배탈 날라. 네, 배탈의 가장 큰 원인 하면 역시나 과식이겠죠. 네. 꿀꺽꿀꺽 보조금을 불법으로 겁도 없이 과식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7개 업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와 지급 제한 명령을 내리고 1개 업체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묘한 차이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는데다가요. 모두가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하니 좀 화가 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을까요? 네, 이건 뭐 비단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도내 전세버스 업체 가운데 이제 상당수가 지입차주라는 방식으로 이 기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사분들 사실상 개인 사업자인 셈인데요. 한 전세버스 업체의 경우에는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꾸며서 넉 달가량 2,800만 원가량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다른 업체는 휴업 신고 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3일까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적발이 되면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함께 각종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장인들의 숨통도 트이게 해주고 있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대규모 단속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시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업주가 경영난에도 이제 감원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에서 67%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죠. 따라서 매출액 조건 그리고 고용유지 조건 등을 정확히 준수해야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급 사업장이 이게 규모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집중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하는데요. 재작년에 9건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도내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장이요. 코로나19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6,215건, 656억 9천만 원으로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대상 인원도 49,937명으로 거의 5만 명에 달하는데요. 올해만도 벌써 766개 사업체가 112억 6,300만 원의 유지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모두가 힘겹지만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몇몇 비양심적인 분들이 찬물을 끼얹는 일은 꼭 근절돼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IT 기업의 뒤통수네요. 네, 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일상이 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유지 지원금 말고 굉장히 친숙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원격 수업 플랫폼인 줌이라는 어플인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명절 때 동창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자, 현재 도내 초, 중, 고등학교 188곳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6개 학교가 이 어플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원격 수업 플랫폼 줌의 제작사가 오는 8월부터 교육기관 대상 무료 정책을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이제 좀 손에 익숙해질만 하니 유료 서비스로 변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쉬운 곳이 넘는 학교에서 활용되는 줌이 유료로 전환될 경우에 교사 1인당 해마다 20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용료를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할지 그렇다고 이걸 지원할 예산도 지금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유사한 서비스는 없는 상황일까요? 교육부가 만든 공공 플랫폼인 이학습터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도내 60개 그리고 20개 학교에서 지금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교육청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공공 플랫폼 활용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줌을 사용해 오셨던 선생님들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자 여러분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 대신에 MS 워드를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좀 약간 갑작스러운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공 플랫폼인 경우에는 연결이 자주 지연되고 또 동영상이 수시로 멈추는 일명 버퍼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줌에 익숙해진 이 선생님들이 다른 플랫폼을 익히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만큼 교육 현장의 불편은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참에 공공 플랫폼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